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인 사업 아이템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성업 중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없는 걸까요? 내가 아는 무인 업종이 지금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알면 이미 늦은 시장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인 창업을 고려해 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하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입니다. 일단 요즘 가장 흔하면서 가장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죠.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요. 제가 창업 비용에 대해서 유명 프랜차이즈 3곳 정도를 비교해서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는 7평 기준 초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6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초도 비용을 합친다면 아마 한 1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엔 초도 비용이 합쳐져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금액이 대략 1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업체에서는 평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초도 비용을 합친 금액이 이제 68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순수익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업종입니다. 대신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반대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우후죽순 생겨나니까요. 무인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업체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못 버틸 것 같다, 내 성격상,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점이지만 생각보다 관리해야 될 일,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내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고 부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괜찮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런 분들은 창업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 카페예요. 이것도 한번 3곳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본 업체는 창업 비용이 3,490만 원이에요. 8평 기준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에선 지금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가 안 된다면 더 비싸지겠네요.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꼭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차리시는 분들은 이 비용은 원래 제외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보면 별도사항에 뭐 디저트 냉장고, 키오스크 등등 별도사항들이 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 가맹비가 한시적 면제인 상황이었고 창업 비용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별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철거, 이벤트, 초도 물품 비용, 정기 증설, 집기 등등 이렇게 별도 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다 합치면 제 생각에는 5천만 원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업체는요, 가장 비싸긴 했습니다. 5,4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는 별도 비용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3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공사가 끝나서 오픈을 하게 되면 결국엔 마지막 업체 정도의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한 5,400만 원 정도 3곳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순수익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제가 말씀드린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업종 평수, 입지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50에서 2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무인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이렇게 1층이나 입지 좋은 로드 손님들을 잡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권리금 형성되어 있는 데에 들어간다면 권리금 금액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창업 비용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 카페의 경우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옆에 있을 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거나 폐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무인 아이스크림점보다는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경험상 창업을 해보자 라고 하기엔 조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는 초보자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업종은 아니고 저가 커피 브랜드랑 경쟁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무인 카페만의 차별점이 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나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 차별점이 없다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무인 라면 가게인데요.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보여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업체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10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 봉사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2,850만 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도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없지만 초도 물품 비용이 제외됐기 때문에 초도 물품 비용까지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인 라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 손으로 내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이 3,000원대다. 거기다가 김치까지 사서 같이 먹으면 뭐 김밥 천국하고 그렇게 다를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업종이긴 해요. 물론 편의점과 비교했을 땐 컵라면과 끓여 먹는 라면의 차이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하고는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분식집처럼 라면을 저렴하게 끓여주는 곳과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는 업종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무인 라면 가게도 가서 먹어봤는데 토핑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토핑에 막 벌레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라면 가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과연 자주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지인이 한다고 하면 좀 말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집이 엄청 가까워서 내가 관리를 자주자주 해줄 수 있다거나 나는 내 무인 라면 가게는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 올 수 있어. 너가 말한 거 아니야. 우리 라면 가게는 오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차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 업종입니다. 네 번째는 무인 전자담배예요. 이것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업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업체의 투자 비용은 6,600만 원입니다. 월 순수익은 46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업체 투자 비용은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별도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8평 기준인데 이제 평당 추가될 때마다 평당 150만 원씩 추가고요. 뭐 철거, 가전제품, 초도 물품, 냉난방기 등등 굉장히 많은 별도 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긴 해요. 별도 사항이 있는 항목들을 보니까. 여기도 순수익은 400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수익률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정보들을 찾아봤는데요. 개인이 리뷰를 해주는 영상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무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직접 방문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었지만 무인 전자담배는 제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찾아보고 프랜차이즈 사이트들을 찾아보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해서 얼마를 벌었고 뭔가 단점이었고 뭐가 장점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홍보를 하는 영상만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 매장에 뭔가를 자주 방문을 하진 않지만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QR코드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고 24시간 카카오톡 같은 걸로도 이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긴 했는데 제 생각엔 이게 가서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게 잘 나가요? 어떤 맛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를 즉각 대답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QR로 내가 찍어서 설명을 읽어보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서 하기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미 본인이 쓰고 있는 게 정착이 되어서 가자마자 뭔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무인 매장이 과연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전자담배 매장보다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담배 수요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도 해요. 제 주변에만 봐도 전자담배를 꼭 하나씩은 들고 있어요. 흡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좀 좋아하고 그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순수익이 이제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괜찮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 무인 창고입니다. 이거는 조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해요. 이것도 업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30평 기준으로 7,800만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약 385만 원 정도 나오네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50평 기준으로 1억 정도가 듭니다. 순수익은 420만 원에서 57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별도 공사라고 써져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창업을 하실 때 이런 별도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별도 공사에 써져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개인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별도 항목을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 항목들이 공사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인 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업종인데 약간의 함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평수의 경우에는 만실을 채우는데, 무인 창고에서 말하는 만실은 보통 70%에서 80%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만실을 채우는데 작은 평수는 6개월,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님이 안 차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인 창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못 버티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 짐이 다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손님들 짐을 다 빼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 잡아요.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마케팅으로 주로 손님들을 모으는데, 그 마케팅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그래도 한 50씩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개인이 하시기에는 프랜차이즈가 하는 광고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죠. 그래서 무인 창고 같은 업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공실로 논다거나 내 상가에서 내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업종이긴 해요. 첫 번째는 무인 연습실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무인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시원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세를 받고 방을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비싼 업종에 속합니다. 소자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좀 비추천드리는 업종이에요. 제가 이것도 업체 3곳 정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엔 40평 기준으로 1억 1,100만 원이 든다고 나와 있고요. 순수익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엔 별도 공사가 이제 전기 증설, 간판, 싱크대, 신발장, 소방, 이렇게 좀 많은 편이고요. 싱크대, 소방이 큰 항목은 아니지만 소방은 좀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고, 이걸 감안했을 때는 총 공사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수 기준이 써져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억 7,500만 원 정도이고요.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제가 운영하는 뮤픽의 경우 공사 비용은 40평 기준 1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맹비 교육비를 합치면 1억 2,330만 원이 됩니다. 별도 공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간판, 전기 증설, 이렇게 2가지 항목이 있고요.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실의 최대 단점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에요. 방 안에 CCTV를 달고 월세를 내줄 수 없다 보니까 그 방 안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장점은 관리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서 시간적으로 들이는 시간이 정말 한 달에 8시간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무인 사업 아이템 중에서 폐업률이나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확률이 가장 적은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무인 연습실 같은 경우엔 시간을 안 들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업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인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무인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업종이 좋다, 저 업종은 안 좋다 라는 기준으로 업종들을 찾아보시기보다는 나와 맞는 방향성을 가진 업종을 먼저 고르시고요. 그 업종에서 내가 경쟁 업체들이랑 경쟁을 했었을 때 나만의 업장에 어떠한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내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창업한 내 가게는 다른 어떤 가게들보다 이게 자신이 있어 라는 차별점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 업종들을 한 번에 조금 비교하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웠어요. 혹시나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제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다면 제가 하나하나 좀 영상들을 다루고
제 주변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무인 연습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무인 연습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영상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한 번씩 눌러놓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무인 업종에 대한 그런 비교 영상들이나 무인 업종 추천에 대한 영상들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항상 연구하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